만입니다. 성산시형 재건축 설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조합 설립 총회가 열리는데 설계사도 선정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공사 선정하게 되는데 두 번의 전쟁을 하게 되죠. 설계사 전쟁, 시공사 전쟁이 있는데 자, 지금은 설계사 전쟁입니다. ANU 나우동인과 해안과 DA 건축이 붙었는데 일반인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분석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현장 영상을 찍고 재밌어서 분석 영상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단지 설계는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 텐데 저성장의 경기 침체에 지방 소멸, 서울 집중화 문제로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계급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 한강벨트로 진입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이미 강남상구, 용산구는 사실상 진입이 힘들어졌고요. 마포의 마지막 남은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가 바로 성산시형입니다. 우리 중산층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단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창립총회가 열리고 설계사 선정을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번, 2번이 있는데 1번이 이제 왼쪽에 보이는 ANU 나우동인 매출 7위인 설계사고요. 2번은 매출이 2위인 해안건축이 참여를 했습니다. 주건축이 해안이고 여기는 ANU인데 컨소시엄을 이뤄서 1번, 2번 전쟁을 하는데 이제 편의상 1번, 2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은 ANU 컨소시엄, 2번은 해안건축 컨소시엄입니다. 자, 뭐 제가 이해관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제 포인트는 저는 아파트 단지 설계를 보는 포인트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과유불급입니다.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그러니까 압구정이면 압구정답게, 반포는 반포답게, 성산시형은 성산시형답게 얼마나 고급스럽고 또 합리적으로 만드느냐가 관건이겠죠. 한마디로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 거죠. 돈 많이 넣어서 고급화하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전략은 압구정동이나 가능한 얘기고 성산시형 같은 경우는 이 중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과 합리화를 적당하게 선에서 유지하는 게 최대 포인트고 제가 분석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제가 효율성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는 관점마다 달라요. 아, 나는 화려한 거 좋고 고급스러운 거 좋고 무조건 좋은 게 좋아. 아니면 난 무조건 돈 빼고 고급 다 빼고 나는 무조건 저렴한 게 좋아.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적당한 중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분석을 통해서 성산시형 아파트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네이밍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 자, 1번, 2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어퍼사이드 성산입니다. 어퍼사이드 성산. 뭐 뜻이라고 한다면 더 높은 곳, 최고 위의 최고라는 뜻입니다. 어퍼사이드 성산. 많이 보던 이름이 아니라 이름 패턴이 뭐 DH 클래스트, 레미안, 원베일리 이런 외국 이름들 뭐 우리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낯설진 않고요. 어퍼사이드 성산 뭐 고급스럽기도 하고 무난하기도 하고 익숙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냥 고급스럽다,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2번이 좀 신선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뭐 충격이라는 표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서경제 아니 다 외국 이름인데 그렇잖아요. 요즘 아파트 이름이 긴 거는 뭐 24자까지인가 되기도 하는데 서경제, 와 이게 서경제 서쪽에서 경사를 맞이하는 집, 와 의미도 의미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영어 이름을 써야 멋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왜 모두 다 영어를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건설사 브랜드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이거 이름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 게 삼성물산의 레미안입니다. 다른 거는 다 영어 이름인데 이게 레미안이 한문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사실 레미안이 선호도는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 개인 기준입니다만 저는 이런 이름도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다. 좀 고풍스럽기도 하고 왠지 한옥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네이밍은 저 개인적인 기준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경제가 더 좋습니다. 1번 여기서 이제 설계사의 컨셉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버사이즈 성산 왠지 고급스러움 화려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서경제 이거는 멋스럽지만 절제된
합리성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조합원들마다 선호도가 다르니까 나는 그래도 영어 이름이 뭐 고급 쓰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에는 서경제 레미안처럼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합원이면 저는 일단 네이밍은 서경제 하겠습니다. 자, 설계 전략 한번 보도록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자산가치업. 당연히 자산가치업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주동을 한강, 불광천, 조망이 나오도록 뭐 설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뷰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 뭐 조합원들 추가 면적 확보하겠다. 두 번째는 편리함업. 편리한 거 좋지. 조합원들 실사용 면적을 넓히고 전세대 남양, 이런 거 좋네요. 남양 좋고, 포베이 파상형 구조 좋지. 내부 구조가 방 4개, 방 3개, 거실이 일렬로 있는 맞바람치는 포베이 파상형 구조 선호도 좋습니다. 이런 거는 좋네요. 그리고 자부심업. 자부심이라는 게, 그냥 뭐 고급화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성급 호텔의 스카이 커뮤니티. 아파트단지 6성급까지 필요하나 싶은 생각도 살짝 듭니다. 그리고 뭐 세대당, 세대당 4평 커뮤니티 시설, 이거는 뭐 뒤에 따로 또 언급하기로 하고요. 뭐 굉장히 세계적인 명소를 벤치마킹해서 고급화를 하겠다라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급스러운, 화려한 고급스러움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강남 아파트처럼 성산시형도 초고급으로 가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고요. 2번을 보게 되면 가치 극대화, 자산 가치, 프리미엄 가치, 분담금 최소화인데 자산 가치는 요거는 뒤에 좀 더 따로 좀 따져봐야겠죠. 자산 가치는 두 개 다 똑같습니다. 1번도 자산 가치 업, 2번도 자산 가치 업이니까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프리미엄 극대화도 뭐 축구장 8개 면적 뭐 나오는데 이것도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따져보도록 하고 주소대 수는 둘 다 1번, 2번 다 뭐 세대당 2대 이상 많이 뽑았고 분담금 최소화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분담금을 적게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치는 올리고 분담금은 내리는 게 이제 핵심인데 요거는 뒤에 따로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극대화는 이제 공통점이 있고 뭐 프리미엄 극대화가 편리함, 자부심 같은 의미이고 분담금 최소화 2번 같은 경우는 분담금 최소화에 좀 자신이 있지 않나. 왜? 여기 앞장에 자기들 설계 전략에 넣었기 때문에 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반대 의미예요. 그러니까 화려함과 고급스러움과 분담금 최소화는 서로 상충되는 모순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분담금을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는 초고급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냥 고급 정도로 가고 좀 합리적으로 분담금을 내리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고요. 1번은 좀 더 고급스럽게 에 방점을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설계의 포인트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조합원들 반응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나는 아주 고급 쓰는 거 원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야 적당히 하자 돈 많이 들어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초고급 호화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초고급으로 갈수록 원밸리 봐요. 30억에서 72억 가는 거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강남이 아닌 곳은 천정부지 올라가진 않고 따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중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산가치 업, 분담금 업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은 4조 2,400억. 자산가치를 4조로 올리겠다. 4조 어떻게 나왔지? 2번 9,600억. 차이가 많이 나네. 1번, 2번이. 이거는 뭐 1번이 더 잘났다라고 할 수도 있고 2번이 솔직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계산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뒤에서 좀 더 상세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따져봅시다. 그리고 분담금은 1번은 700억 축소고요. 2번은 1,400억 축소. 분담금, 그러니까 돈은 2번이 더 많이 줄이는 거로 나오고 자산가치업은 1번이 더 많이 되도록 하는데 4조 2천억과 9,600억은 차이가 좀 많다. 그래서 이건 어느 한쪽이 사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돈이 탁 떨어지지는 않고 이제 추정을 해서 보고서를 하는데 우리도 회사 다닐 때 그렇잖아요. 하라 그러면 숫자 부풀리게 하는데 4조 2천억은 좀 너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4조 2천억이 나왔나 한번 따져보죠. 한강 조망
한강 조망을 해서 1조 1,800억이 나온대. 한강뷰가 나와서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 공원 조망이 나와서 9,200억이 올라가겠다는 거고, 조합원들 주거 면적이 늘려서 2조 700억 정도를 늘리겠다라는 건데, 다 해서 이제 4조 2,400억인데, 야, 이게 진짜 한강 조망, 공원 조망,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뭐 1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 1조하고 9천, 거의 한 2조 넘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계산 방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모든 세대가 다 한강뷰가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한강뷰가 나오는 단지들도 있고 공원 조망이 나오는 곳도 중복되는 것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4조가 나온지 뭐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와, 자산가치 증대 세대당 11억. 부자 되겠다 진짜. 이렇게만 되면 4조가 세대원들한테 가면 부자 되는데, 약간 뭐 그래도 우리 잘하겠다는 의미로 약간 좀 부풀렸을 수도 있겠죠. 1번은 이런 전략이고, 분담금 최소화도 있네요. 분담금도 700억을 줄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줄이냐면 굴토 깊이를 최소화하고 용적률, 미산입, 추가 상가를 계획해서 700억을 줄이겠다고 하는데, 굴토를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땅을 덜 판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팔 만큼 파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합리적으로 팔겠다라는 의미일 것 같고, 용적률 미산입을 추가해서 상가 늘리겠다, 이런 거는 뭐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했는 것 같고, 가치 상승 4조 2,400억은 뭐 제가 분석할 능력은 너무 뛰는데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 자, 2번 자산 가치 한번 보죠. 2번 같은 경우는 한강 조망이 5천억, 차이가 난다. 2번은 5천억인데 1번이 한강 조망으로 1조 1,800억인데, 여기서 격차가 벌어지네요. 물론 1번이 한강 조망이 나오도록 단지 배치를 뭐 그렇게 더 많이 설계했을 수도 있고, 2번이 한강 뷰가 나오는 걸 좀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공원 조망 하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이가 나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 조합원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2번은 자산 가치 4,600억. 조합원 한강 조망으로 5천억이고, 실사용 면적 늘려서 4,600억 정도로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조합원 실사용 면적을 해서 또 2조 정도 늘린다고 했는데, 1번이 돈을 좀 많이 늘리긴 했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번이 좀 많이 늘린 것 같고 2번은 오히려 덜 늘린 것 같은데, 이거는 판단은 뭐 조합원들이 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돈은 아니어가지고 1조든 2조든 10조든 이게 표시가 나나. 마치 뭐 정부가 어떤 개발 계획을 하게 되면 뭐 파급 효과 10년에 10조 그러는데 실제로 10조가 되는지 알 게 뭡니까? 일단 뭐 이렇다는 거고, 저는 분담금이 제일 관심이에요. 자산가치 업은 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뭐 어떤 가상의 적을 가지고 뭐 하는 것 같다면, 분담금은 당장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담금을 700억 줄인다고 했는데 2번은 분담금이 1,400억, 2배 정도 줄인다고 하는데, 1번은 굴토를 최소화하고 미산입 용적률을 반영을 해서 상가 분양을 통해서 700억을 하겠다는 거고요. 2번은 어떤 전략인가 보니까 주동 개수, 그러니까 주동이라는 게 메인 동, 뭐 뷰가 나오는 동일 수도 있고, 주동을 줄이겠다. 과하게 고급화해서 앞동에 뭐 많은 무리한 층수를 올리고 막 그렇게 무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잉을 하지 않겠다. 1,400억 절감하겠다는 거고요. 공사기간 단축으로 이주비, 사업비 400억, 금융비 절감. 이거는 중요하죠. 사업은 길면 길어질수록 눈덩이처럼 금융비용이나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속도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비사업에서 속도전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공사해서 400억으로 줄이겠다. 빨리 공사하려면 너무 군더더기 같은 게 막 없이 너무 막 복잡하게 하게 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합리적으로 깔끔하게 속도전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펜트하우스 테라스로 뭐 추가 가격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동 개수 최소화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게 뭔가라고 하는데, 저도 지금 상태에서는 모르겠고요. 단지 배치도를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1번, 2번의 전략이 좀 나올 것 같고요. 1번은 주동 개수를 늘렸고 2번은 주동 개수를 줄였는데, 요거는 단지 배치도를, 단지 설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단지 설계 한번 따져볼까요? 1번, 역시 주동 개수를 보게 되면, 자, 그림 보이시나요?
자, 그림이 뭐가 보이냐면, 자, 잠자리 같은 거 보이시죠? 조합원 전체 주동 한강 불광천 공원 뷰 나오는데 이 단지를 보게 되면 약간 잠자리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모양이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잠자리처럼 생겨서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통풍이 잘 되고 포부의 파상형 구조가 나오고 비율을 최대한 뽑기 위한 굉장한 고심한 흔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동전의 양면성이니까 이 잠자리가 통풍도 잘 되고 포배의 파상형 구조의 뷰도 잘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설계하게 되면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돈이 좀 더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가 자 여기하고 여기를 보세요. 이게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과 동 간격과 세대 간의 간격이 좁아서 프라이버시 문제, 옆동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기 잠자리가 날개가 길잖아요. 그래서 요 날개와 요 날개 사이가 이런 거 사이가 짧으니까 동끼리 프라이버시 문제. 같은 동에서도 이 날개와 날개 끼리가 서로 가까이 있으니까 서로 잘못하면 거실에서 옆에 집 볼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메인 눈으로 또 하나 발견한 거 있잖아. 자, 1번은 주동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다 주동이잖아. 이 틈틈이 다 이렇게 뷰가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는데, 저는 제 눈에 뭐가 보였냐면, 제 눈에 보인 건 저는 이게 보였어요. 여기 뒷동이요. 뒷동. 여기. 이동. 여기. 이게 판상형으로, 성냥갑 판상형으로 만드는데, 뒤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어중간하게, 뷰도 안 나오고, 약간 죽은 느낌? 그러면 조합원들은 어떤 걸 선택할까요? 우리가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앞동에 주동을 선택하겠죠. 그렇죠. 잠자리 날개를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런 데가 제일 치열할 것 같고요. 일단 앞쪽에 뷰가 나와야 되니까 불광천이나 한강뷰 또 공원뷰가 나와야 되니까 차선책으로 뒤에다 선점하게 되면 일반 분양은 이 뒤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분양가를 올려서 최대한 올려가지고 우리가 공사비를 낮춰야 되는데 조합원들이 좋은 걸 다 잠자리 날개 다 가지고 가면 일반 분양도 약간 뒤처지는 느낌. 그러니까 앞에 주동과 비주동이 차이가 벌어지는 이런 역차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뷰도 잘 나오고 또 통풍도 잘 되고 포배의 판상형 구조지만 단점이라면 공사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뒷동이 약간 좀 죽는 느낌 일반 분양이 죽은 동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어떻게 보면 1번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잠자리 날개가 나왔다면 2번은 많이 보던 타입입니다. 주동이 어디냐면 앞동 여기 이게 주동이에요. 쭉 앞면에 쭉 타워형으로 쭉 이렇게. 그러니까 1번은 타워형인데 극단적인 타워형 완전 잠자리로 만들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나온 그냥 무난한 타워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뒤쪽은 다 판상형 구조로 뺐어요. 성냥갑 판상형 구조. 자, 여기가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거 뭐가 차이가 벌어지냐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판상형 구조, 성냥갑 구조인 판상형 구조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또는 그 이상 같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5에서 10% 정도 판상형이 높고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뒷동 있잖아요. 이런 데가 로얄 동입니다. 왜? 정숙성이 앞동은 공원 있어서 시끄럽고 도로도 있고 이런데 중간동의 판상형 구조가 일반적으로 로얄 동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앞에 뷰가 나오면 어떨까요? 뷰가. 그럼 또 뷰도 좋잖아. 그렇죠? 그럼 어떤 걸 선택할까요? 뷰를 선택을 할까? 좀 구조가 무난하게 동선이 좋고 조용한 뒷동을 선택할까? 이거는 고민될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판상형 구조를 선호하는데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주동, 앞동의 타워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뒷동의 판상형을 선택할 수도 있어 라는 골고루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선택. 그러니까 1번은 주동이 잠자리 날개처럼 돼서 주동을 확 몰리고 뒷동에 있는 완전 뒤에 쳐져 있는 판상형 동은 죽어버려서 일반 분양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높은 가격도 못할 것 같은데 여기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골고루 분산이 된다는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비율을 더 많이 뺐다.
라는 게 장점이고 2번 같은 경우는 골고루 잘 섞었다라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원 설계도 한번 볼까요? 공원 설계 1번, 2번 한번 보죠. 자, 공원 설계 3만 평? 1번은 축구장 11개 크기의 3만 평. 와, 3만 평. 물론 공원이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데 아까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과유불급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다 돈이거든요. 공원 만드는데 돈 많이 들어가요. 나무값이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와, 3만 평이면 좋긴 해요. 와, 진짜 멋지겠다. 그러니까 좋긴 한데 돈도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죠? 와, 축구장 11개 3만 평인데 자, 2번을 보게 되면 2번은 축구장 8개 축구장 8개 2만 평이래. 와, 3만 평이나 2만 평이나 어마어마하네, 진짜. 둘 다 어마어마하네요. 2만 평도 크지, 진짜. 그래서 1번, 2번 모두 다 공원을 많이 설계했다. 1번이 세계 명소를 담은 3만 평 공원이니까 진짜 멋있게는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와, 화려하고 멋있는 공원 제대로 나올 것 같은데 공사비는 좀 더 들어갈 것 같네. 아니 근데 멋있게 화려하게 좋게 만드는데 돈을 적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모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은 진짜 멋있게 나올 것 같고 2번은 1번보다는 멋있진 않겠죠. 2만 평에 축구장 8개인데 뭐 상대적으로 뭐 돈은 또 추가 분담금은 좀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메인 눈으로 또 내가 찾았잖아. 뭘 찾았냐면 자 봐요. 이 단지 여기 동 모양에 여기 보면 요런 데 있잖아요. 화면 한번 보면 잠자리 날개라서 울퉁불퉁하잖아. 울퉁불퉁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게 다 돈이에요. 왜? 그냥 쭉 하면 쉬운데 이거 하려 그러면 공정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고 공정이 더 들어가면서 돈이 더 들어가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평평하잖아. 그냥 무난하게 일반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빨리 지을 수도 있고 공사비도 덜 들어간다는 거지. 제가 메인 눈으로 이걸 또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또 개인의 호불호 문제지만 나는 잠자리 날개가 좋고 공사비 더 들어가도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공원이 많은 게 좋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나는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새 아파트에 깔끔하게 적당한 고급에 돈도 적게 들어가는 게 좋아.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도요. 자,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한번 볼까요? 커뮤니티. 자, 1번, 2번. 커뮤니티도 1번, 2번에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 자, 1번 커뮤니티 같은 경우는요, 세대당 이게 그림을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스카이브리지예요. 동과 동끼리 연결되는 스카이브리지. 이 멋있잖아. 스카이브리지 진짜 좋죠. 진짜 좋은데, 원밸리도 있잖아. 진짜 좋은데, 이것도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진짜 좋고 멋있는데, 이거 생각해봐요. 공중에, 동의 동 사이에 브릿지를 만들어서 전망대를 만들고, 멋진 휴게 공간을 만들겠다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 스카이브리지 또 다른 동에서 스카이브리지가 있는 동으로 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오겠으나 자꾸 사용하다 보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할까? 다 관리비 부담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커뮤니티 시설 보고 전 깜짝 놀랐는데 1번은 세대당 4평이라고 합니다. 와, 독보적인 커뮤니티다 이거 진짜. 지금까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세대당 4대는 완전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게 5천 세대 정도 되니까 4대면 커뮤니티 시설이 2만 평이 들어가요. 끝장난다. 최고긴 한데 역시 동전의 양면성 돈입니다. 그러니까 2만 평에 커뮤니티 시설이 2만 평이면 많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돈이 수영장 레인도 50m 레인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50m 레인이 있으면 좋잖아요. 뭐 경기장 수준인데 좋긴 한데 이 관리비가 저희 아파트도 제가 사는 아파트도 수영장이 있거든요. 아파트 세대수가 큰데 관리비가 점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달 커뮤니티 운영비도 내고 있는데 이게 세대당 4대면 보통 세대당 2대가 안 나와요. 세대당 2평이 안 나와요. 2평이 안 나올 정도로 헬리오시티가 커뮤니티 시설이 10,000평 정도 되는데 9,510세대니까 세대당 1평 정도 잡았거든요. 헬리오시티가. 그래서 강남 쪽에는 10,000평 정도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하고요. 세대당 1평에서 1.5평, 많게는 2평 정도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세대당 4평이니까 완전 커뮤니티 시설을 최고로 만들어 버렸다. 강남 수준을 뛰어넘는 최고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멋지게는 나올 것 같은데 돈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돈 많으면 좋겠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이나 반포 같으면 이렇게 설계하면 좋아요. 스카이 브릿지 만들고 커뮤니티 최고급을 하고. 그러면 뭐 가격도 막 10억씩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마포 성산시청에서 야 이거는 약간 좀 과유불급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2번 또 한번 볼까요? 2번은 연면적 10,000평에 세대당 2.1평. 이것도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많다. 이것도 세대당 2.1평의 커뮤니티 시설 10,000평, 뭐 강남에서는 이제 10,000평 정도 하는데 마포에서는 10,000평도 많지 않나요? 저는 5,000평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세대당 10평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2번 또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1번이 더 많으니까 뭐 할 말이 없긴 하네요. 2번 또 저는 10,000평까지 필요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뭐 다행히 2번은 스카이 브릿지는 넣지 않았네. 스카이 브릿지가 요즘은 점점점 안 넣는 추세예요. 원베일리 지을 때만 해도 넣었는데 일단 돈도 많이 들어가고 활용도도 떨어지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실중앙 5단지 같은 경우도 서울시 공고를 받아서 스카이 브릿지를 원래 설계에 있었는데 뺐습니다. 그래서 뭐 가로 경관이나 뭐 개방 시설 이렇게 해서 개방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런 거 만들면 우리가 허용해주고 용적률도 인센티브 줄 테니까 일반 시민한테도 개방해, 공원도 개방해 이렇게 나오는데 또 아파트 주민들은 개방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막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좋은데 돈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괜히 또 개방하면 또 피곤하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1번, 2번 둘 다 과하다. 1번은 더 과하고 왜냐하면 세대당 4평, 아니 세대당 4평이니까 2만 커뮤니티 시설이 2만 평이 과하고 2번 또 저는 세대당 2.1평 한 10,000평 정도 되는데 이것도 살짝 줄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1번은 너무 과하고 2번 또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2번이 적어 보이긴 하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게 소스를 얻었어요. 성산시청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성산시청 이거 두 설계사 설계도 도면 분석한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조합원이 아니면 모르는 얘기인데요. 저도 이런 거 몰랐습니다. 정비계획 같은 경우에 재건축 정비사업은 속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이제 부딪히는 마찰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성산시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고시에 건축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반영하고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시 적정성 검토할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공원 연접부, 공원하고 붙어있는 주동 높이를 최고 33층으로 해라 라는 겁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40층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서울시가 오케이 해주면 괜찮은데 그래 봐줄게 그냥 해 라고 하면 완전 땡큐인데 서울시가 건축심의할 때 안 돼. 왜 너 우리 권고 안 받아? 안 돼! 라고 하면 결국에는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설계보다 더 줄여야 되니까 이거는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40층으로 다 알고 있는데 줄이면 일반 분양이 줄어드니까 세대가 줄어드니까 요거는 이따가 줄어들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2번은 32층으로 설계했으니까 1번이 40층으로 통과하게 되면 1번은 땡 잡는 건데 이게 서울시가 안 해주게 되면 이제 올렸다가 내려오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2번은 그냥 안전하게 우리는 서울시하고 부딪히기 싫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해서 32층으로 그냥 무난하게 갔습니다. 위험을 아예 배제해버렸다. 무조건 속도전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쉴 새 없이 분석을 좀 해봤는데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자, 한강벨트 성산시청 아파트가 좋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1번도 좋고 2번도 좋고 어디를 선택하더라도 고급화가 되고 좋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사실 성산시청 아파트의 가치는 단지를 잘 만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흐름 자체가 한강벨트의 가치에 강남 3구, 용산구가 먼저 올라가고 성동, 마포가 올라갈 때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힘을 얻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강벨트의 힘 한번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재건축이 되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금 기준에서 알라딘의 마술 램프가 나와서 슥싹슥싹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가 된다. 1번이든 2번이든 신축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 지금 기준에서는 거의 한 25억 이상 전용 84 기준으로 25억 이상은
거뜬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또 화폐 가치도 떨어지고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만약에 10년 후다라고 하면 10년 후에는 뭐 30억 이상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번, 2번 이렇게 설계안을 가지고 제가 좀 살펴봤는데 1번은 좀 고급스러움, 더 화려한 뷰, 색권, 뷰가 나오는데 화려함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전략인데 마포 성산시형이 이 전략이 먹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역마다 소득 수준과 자산 격차가 있기 때문에 분당에 그 총회 한번 갔었는데 그때 리모델링 총회 갔는데 뭐 고급화 가지고 막 싸우더라고요. 왜 고급화하느냐? 우리 돈 없다. 가지 마라. 그리고 저는 그때 충격 먹었잖아. 분당이면 그래도 경기도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인데도 와, 고급화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신축 아파트가 되고 상향이 요가가 돼서 한번 손바뀜이 되면 진정한 부촌이 되는데 원래 있던 조합원들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 성산시형 아파트도 완전 부자 아파트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다가 재건축이 되고 손바뀜이 한번 돼야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추가 분담금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압구정이나 반포나 여의도 같은 그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은 고급스러운 화려한 뷰에 초점을 맞췄다면 2번은 적당한 고급 대신 합리적인 선택, 절제된 미. 그러니까 적당히 공사비 많이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고 깨끗하게 고급스럽게 분담금은 적게 초점을 맞춘 것 같고 2번은 멋지게 커뮤니티 시설도 크게 아파트도 화려하게에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선택은 조합원들의 몫이겠죠. 뭐 제가 조합원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조합원들이 설계사 선정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나는 그래도 고급스럽고 화려한 게 좋아. 1번.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급화가 됐으면 좀 합리적이고 절제된 미도 필요해 라고 하면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없는 분들 저처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재밌잖아요. 이게 설계 남싸움이 재밌잖아. 전쟁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재밌게 보시고 단지 설계 동배치도 이런 면이 있구나. 오늘 많이 배우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